최근 러시아 내 푸틴 제거 쿠데타가 시작되면서 우크라 전쟁이 끝나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지금까지 대만을 지원하던 미국이 중국에 대만을 넘기고 대신 대만에 있던 모든 기업들을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진 줄도 모른 채 한국을 도발한 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미일 반도체 동맹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만이 비웃었습니다. 9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 류 회장은 전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한미일 3국 간 밀접한 협력으로 인한 대만 반도체 소외 우려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과 기술 성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은 대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리더 차이잉원 총통은 매일같이 한국을 잡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혐한이 습관이 된 대만인들로부터 큰 환호를 얻었지만 최근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대만 지상파 방송인 TVBS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잉원 총통의 국정 운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차이 총통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8%로 한 달 만에 무려 12%포인트나 급증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만의 외교 실패로 한국과 미국이 대만을 손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만의 총통이 이런 식으로 혐한 감정을 조장하다 보니 대만의 혐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며 그때 싫어했는데 지금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정말 이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쏟아냈고 대만에서 선거 기간 때마다 반한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며 이렇게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도 불사했습니다. 대만의 국민당에 광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손에 들며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이 중국과 FTA로 우리를 앞서 나간다라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만의 유명 TV 시사평론가 정존치는 우리는 몸은 대만인이지만 머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은 단지 속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대만 국영 방송들은 이 충격적인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자신들은 독립된 국가라고 외치는 동시에 혐한을 할 때에는 자신들이 중국이므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대만. 자, 그런데 말이 씨가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금까지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대만을 중국에 넘기고 대신 대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한국으로 대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들로는 IBM, 엔비디아, 구글, 맥킨지 앤 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시놉시스, HP, 애플, 우버, 델, 프록터 앤 갬블, 나이키, 인텔, 퀄컴 등으로 이들이 대만에서 한 번에 모두 빠져나가는 순간 사실상 대만은 국가 파산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TSMC가 제 아무리 파운드리 세계 1위라 해도 이번 사태를 막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각한 타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선전포고하는 순간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홍콩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시작으로 외국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일제히 한국으로 옮기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민주화 세력과 야당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홍콩 보안법이 아시아 언론 중추로서의 홍콩의 앞날의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즉각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옮겼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홍콩을 대신할 후보지로 서울 말고도 일본의 도쿄와 태국 방콕, 싱가포르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도시 가운데
외국 기업과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아시아 주요 뉴스에서의 중심적인 역할 등에서 서울이 매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는 시진핑이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치르기 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가을이 오기 전 대만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시진핑 본인도 3년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의 사념임을 저지하고 중국 지도자로 등극하려 하자 위기를 느낀 시진핑이 조만간 곧 대만을 침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대만의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대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중국을 향한 미국의 대응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더 강력하게 나오거나 강력한 금융제재를 카드로 꺼내들며 중국을 역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중국에 유화책을 펼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물린 고율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설리번 보좌관과 양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4시간 반에 걸쳐 회동했다고 밝혔는데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미중 관계 주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 더더욱 충격적인 점은 미국 정부 당국자는 대만 해협은 국제 수협이 아니다 라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화의 특정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다른 훨씬 더 큰 혜택을 중국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대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이 혐한을 이용해 한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 바로 미국의 든든한 지원이었는데 한순간에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벼랑 끝으로 몰리자 중국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중국에 오히려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대만의 유시쿤 국회의장은 대만 미사일이 중국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 공격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국회의장은 전날 대만 해외망의 화상연설에서 베이징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2000km 윈펑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13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수이벤 총통 재임기 행정원장 시절 윈펑 미사일이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현재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쓸데없이 중국을 도발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전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중국은 3위, 한국 6위, 대만은 21위입니다. 대만은 인도네시아와 사우디보다 아래이며 우크라이나와 한 단계 차이로 매우 비슷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파괴시켰듯이 대만도 중국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떠난 이상 이제 대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모조리 떠나면 중국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중국이 한국과 단교하는 순간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평화적으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한국이 대만을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